약값 보험 되는 걸 제일 바랄 거예요. 약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연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10%만 나라에 내주면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것처럼 탈모약도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년 12월 16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제 관련된 행사에서 탈모가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중립지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을 그냥 제시를 한 거고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이 예상하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보험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이 되는데 약을 막 6개월치 1년치 타놓으면 손해잖아요. 만약에 보험이 된다면은 이거 진짜 싸게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 비싸게 사놓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보험 적용이 되는 탈모 질환이 있나요? 네, 물론 있죠. 보통은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남성 탈모, 여성 탈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적인 탈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라든지 뭐 생장기 탈모, 휴지기 탈모 이런 거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이제 모발이 소실되거나 이런 정말 질병적인 탈모들은 현재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형 탈모도 탈모에 대한 병변내 주사나 아니면은 자외선 치료 같은 것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온 탈모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남성형 탈모들, 여성형 생장기 탈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한 진료비까지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약값까지 보험 적용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술들 보험 적용이 될 건지,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적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 약값 보험 되는 걸 제일 바랄 거예요. 약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연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적게 해준다면은 진료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진료를 보고 처방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 약을 살 때 조제료랑 약값을 내는데 거기에 드는 진료비와 조제료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합류를 시켜주고 약값은 니들이 알아서 내라. 현실적인데 사실 그걸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 국민들이 기대를 한다면 사실 약을 보험약으로 해달라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 혹은 아보다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녹실, 뭐 아니면 엘크라넬 이런 식으로 뿌리는 약들, 그런 약들에 대한 약값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그게 가장 화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발 이식은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비와 약값 조제료, 이제 병원에다가 지불하는 금액과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값에 근데 또 이슈가 있는 게 이게 오리지널이 있고 카피가 있는데, 카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나라에서 뿌려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험은 카피만 먹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긴 할 것 같아요. 바라건대 글로벌 제약사 약도 싸져서 이제 다들 보험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사회적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탈모라는 질환보다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 다른 질환들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탈모의 순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로서 보험에 대한 적용이 된다면 탈모보다는 여드름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의료계 갈라파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 탈모약이 보험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 전 세계에서 여기서 모든 약도 유통이 돼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험된 약을 직접 처방을 받던 아니면 암흑의 루트로 구해서 그걸 들고 나가는 이슈도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외국인 정말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된다고 해서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건강보험 재정이 다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뭐 굳이 꼽으라면 진료비와 약제비가 보험화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건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그거.
약값이 사실 보험화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의 부담이 줄어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그래서 정부에서 실비되는 애들을 또 이렇게 값을 조정하잖아요. 관리급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10%를 나라에 지원해주면서 이거 약값의 총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현실적이긴 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수치료 같은 거가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비급여로 이렇게 병원별로 가격이 있었는데 그걸 관리급여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정했어요. 이제 10%만 나라에 내주면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것처럼 탈모약도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확실히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아무쪼록 탈모인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근데 진짜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 BBC에서도 되게 우리나라의 그런 주제가 이제 화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탈모는 생존의 영역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시행된 건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현실화될 때 저희 피오막에서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다시 할게요. 질문 까먹으면 어떡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